여파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내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이현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도 힘을 좀 내주세요. 이제. 네. 네. 자, 나도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전 국민이 그러게요. 너무 충격을 네,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우울하고. 네, 빨리 이 우울의 터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뭘 어떻게 잘못했고 과연 구할 수 없는지 이게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수사 중입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용산 소방서장 등 입건해가지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예,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주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분들이니까 저는 당연히 이 정도는 입건을 해야 마땅하고요. 근데 이제 형사 책임을 떠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얘기가 되는 것들은 거의 형사 책임이지 않습니까? 예. 수사에 너무 또 이렇게 집중돼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저는 수사기관은 수사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발이 방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적 문제 그리고 어떤 정치적 책임과 어떤 그 국가의 존재 이유, 지자체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함께 토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이게 뭐지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예를 들면 사과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자진해서 사표 내는 사람도 하나 없는 거예요. 책임을 질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럴 때 이건 진짜 내가 잘못했다. 진정성 있게 사과도 안 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서울경찰청의 119 상황실장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112 상황실장 얘기를 하니까 네. 야 진짜 국가가 이게 뭔가 그리고 그 156명이 희생될 때 참사에서 그때 국가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당당하죠? 오늘 특히 행안위에 제가 이상민 장관 답변하는 거 보면서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밝혔냐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사퇴 안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사의 표명한 적 없다고 얘기했죠. 네, 사의 표명한 적 없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안 그만두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할 건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진짜 바라보기가 너무 답답하고 찝찝해요 지금. 저는 뭐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진짜 말도 하기 싫은 상황인데 이분은 이미 여론에서 저는 결정을 이미 했다 국민들한테서 네, 이미 이미 국민들이 네. 뭐 일부는 이제 자진 사퇴, 일부는 뭐 경질 이런 네. 거지만 어쨌든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이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결론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기죠. 예를 들어서 이 사태를 좀 수습하고 내가 거취를 정리하겠다. 이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에 아마 이주영 장관 세월호 때 네. 그분은 해수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네. 또 임하셨어요. 네, 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 참 훌륭한 분이었다는 책임지는 생각이 모습 드는데. 보였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행안부가요. 재난관리의 주무부처잖아요. 네. 뭐 거기에 수장이에요. 네. 그러면 구체적인 잘못이 하나도 없어도 네. 이런 참사가 일어났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것이 오히려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이기도 한 거고요. 네. 근데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면 저는 이게 국민들이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이분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말실수 등등도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이분의 처신 너무나 부적절하다.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냥 전혀 법적 책임이 없는데 그냥 오로지 그냥 어떤 중부처의 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책임 가볍지 않다라고 그렇죠. 보여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좀 이상한 게 저부터가 왜 이렇게 찝찝하고 왜 내가 막 매일매일 눈물이 날 것 같다가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답답하죠. 예, 답답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왜 저 정부 합동 분향소에는 영정이 하나도 없지? 네. 예, 왜 저기에 위패가 없지? 그리고 희생자 명단이 없으니까 누구를 향하여 내가 깊은 애도를 해야 하며 그러니까 모든 게 불분명한 거예요. 막 안개 속에서 애도하라 하는데 진짜 슬픈데 그렇다고 확 애도를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이상한 상황.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희생자 명단 유족이 동의하는 하에 명단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는 아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오직 한 명 딱 그 이름만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도 아니까. 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깊은 애도를 하려면 알아야 애도를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슬프다고 하면 네. 내가 뭘 슬퍼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목숨을 어떻게 이런 걸 네. 알아야 또 가슴에 묻기라도 하고 하늘로 올려보내죠. K837님께서 국민 분노를 잠재우고자 급하게 꼬리 자르기 말고 근원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우리 미래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용산 소방서장 여기 용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나. 그리고요 토끼 머리띠 남자는 무혐의, 이제 뭐 이 사람은 뭐 혐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수본에서 토끼 머리띠 여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각시탈 남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진실을 찾아야지 왜 토끼 머리만 계속 찾고 있는지. 이거는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해요. 이렇게 자꾸 희생양 찾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지금 그 당시의 사태를 보면요. 이게 막 앞뒤로 사람들이 엉켜가지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들 이것도 어떤 하나의 어떤 이 축제의 어떤 하나의 뭐 그 이벤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들떠 있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사람들이 무슨 고의를 가지고 밀었다. 만약에 설사 뭐 그런 어떤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도미노로 이렇게 우르르르 넘어지는데 네. 뒤에서 밀려가지고 그렇죠. 앞 사람은 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약에 톡 집어내서 너 네. 밀었잖아. 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저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희생자고 사실은 이러한 어떤 질서 유지를 이런 상황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질서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권력의 책임이 있는 거고 그 공권력은 다시 말하면 지자체나 국가의 책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희생양 찾기 자꾸 하는 거는 적어도 뭐 일각에서 대중들 중에서 일부 네. 일각에서 뭐 몰상식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 네. 이걸 경찰에서 대놓고 얘기하고 이런 정말 문제다. 그렇죠. 네.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이게 공공력. 그 일시적으로는 통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사가 아니야. 그냥 사고야. 이게 희생자가 아니야. 그냥 사망자야라고 했을 때 이러면서 국민들이 잠깐은 그런가? 긴가민가 하지만 156명이 참사로 희생된 겁니다. 그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네. 덮으려 해도 덮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유족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정부가 오히려 도와줘야 이게 빨리 끝납니다. 오히려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족들이 사실은 희생된 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안치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유족들이 흩어져 있고 애초에 모일 때도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족들이 모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데 유족들 가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그 답답함의 정도가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유족들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고 진상규명하는데 유족들을 참여시켜야 이게 빨리 끝납니다.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 네. 저는 더 길게 갈 것이다.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찌해야 됩니까? 국정조사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하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요. 지금 때가 아니다고 하고 민주당에서 특검하자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는 특검은 또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안 받겠다고 할 면목이 있습니까?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럴 때 집권 여당의 자세는 뭐든지 다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왜 그래서 제가 계속 의심하는 게 정말 이 참사를 덮고 싶은 거구나. 진상 규명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자꾸 이렇게 무슨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가 네. 여당에서 네. 이런 좀 걱정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사실 제대로 대응을 하고 제대로 규명을 하고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켜보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얻어맞을 건 얻어맞아야 돼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는 비난을 달게 받고 또 처벌 당할 사람은 처벌 당해야죠. 그걸 네. 어떻게 피해갑니까? 지금 이런 사안은 절대 피해갈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사실 국정조사를 안 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국정조사 문제는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 협치의 대상 야당에서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밝힐 사안들이 있고요. 예. 수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지휘 체계에서 보면 밑에 있는 경찰들이 한번 보고를 하고 이게 묵살됐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느냐. 왜 우리는 어떤 의인이 없느냐.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이게 내 밑에 아랫단에서도 자율성이 충분히 주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재량을 발휘를 하는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이게 보고해서 위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일일이 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중에 다칠까 봐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뭔가를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구조적 문제를 좀 참여하면서 성찰하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사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는 사실 야당에서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안 받을 수 있겠냐 네. 싶고요. 다만 이제 그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진하면 이제 지켜보다가 미진하면 특검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특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아마 특검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7311님께서 국가애도 기간을 정해놓고 영정사진도 위패도 이름도 없다. 개인정보라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요? 유족에게 물어는 봤을까요? 살다 이렇게 황당한 경우도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추모하기 위해서 그 합동 분향소를 갔어요. 근데 합동 분향소에 갔는데 이름과 위패와 사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실 약간 뭔가 멍멍하면서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분향소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지? 하고는 그래 이제 제가 같이 간 사람들하고 이태원 추모 공간을 갔어요. 그 현장에. 네네. 거기에 다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에 다
보니까 거기에 친구들이 자기 이 사망한 그 친구 사진도 걸어놓고 거기에 많은 그 동료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친구가 살았을 때 어땠고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손편지들 다 있고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비로소 실감이 확 나면서 이 사람 한 명 한 명 156명의 인생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네. 이게요.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애도를 할 때는 확실히 애도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볼 때 저는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 이름과 사진이 없고 이렇게 자꾸 뭔가 좀 덮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가리려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서운할 것 같아요. 굉장히.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 위패를 보면서 공감하는 거잖아요. 몰입하고 그리고 고인을 생각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나는 지금 뭐를 애도하고 뭐를 조문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정부합동 분향소가. 네. 그래서 그게 거꾸로 누군가 국민들이 진짜 애도하고 진짜 슬퍼하고 이러지 못하게 막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깊은 애도가 곧 이게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도와 진상 규명은 하나예요, 사실은. 아마 이제 합동분향소 가셨다가 나오신 분들은 이제 국악고사 한 송이 주긴 하지만 바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이 찝찝한 뭔가 네. 이 풀리지 빠진 것 않는 같은 그런 핵심이. 느낌이 계속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너무 밝혀야 될 부분이 많아요. 참사 당일날 10시 12분께 숨을 못 쉬겠다는 내용의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숨을 못 쉬겠다는 부분이 일반적인 문자화돼서 그냥 평상시 대화처럼 녹취에 생기가 있었다. 녹취에 생기가 있었대요. 녹취에 생기가 있어서 대응을 안 했다는데 이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들 그날 그 경찰과 안전 관리해야 될 분들이 온통 관심이 마약 단속에만 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경찰 쪽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마약 단속이 주였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왜 상명 하복의 조직에서는 그 뭐가 정해지면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참사를 그 진상규명하는 과정에선 꼭 두 개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 대비와 대응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대비 부분을 집중 파야만 네. 비밀이 풀린다고 생각해요. 대비하지 않았다. 왜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대응하지도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이게 그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뭔가 어수선하다. 네. 어수선하다. 이게 지금 수습도 못하고 사과도 못하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러니까 그 사고 났을 때부터 네. 또는 사고 나기 전부터 우왕좌왕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요. 네. 이 공직자들 이현주 공권력에서 의원이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